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창밖은 까맣게 잠겨 있었고 동네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 집 안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선영 씨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가족도 세상도 아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이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이 올라가고 도마 위에 채소가 놓이고 칼날이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향해 쌓아 올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고등어 조림, 계란말이, 된장국, 잡채. 그렇게 12가지가 넘는 반찬이 하나의 식탁 위를 향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잔치상이라 생각할 만큼 과할 정도의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에게는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준우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멍했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그저 잠깐의 휴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힘에 부친 듯 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선영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왔어? 딱 맞춰 왔네. 밥 다 됐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칼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잠시 움직임이 멈춥니다. 불 위에서 끓고 있던 국만 조용히 보글거립니다. 선영 씨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왜 못 먹어? 이거 다 식어. 그 말에는 설득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지금 먹어야 한다는 확신만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배 안 고파요. 좀 쉬었다가 먹을게요. 그 순간 선영 씨가 돌아섭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표정은 아직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납득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안 먹겠다고? 준우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합니다. 엄마, 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달되기 전에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선영 씨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힘든 상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더 먹어야지. 그 말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논리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준우의 표정이 변합니다. 피곤함 위에 짜증이 얹히기 시작합니다. 엄마, 진짜 좀.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 씨는 밥을 퍼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듯이 퍼넣습니다. 마치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처럼. 일단 앉아.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엄마는 왜 항상 이래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싫다는데도 밀어붙이고 목소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가 원하는 건 안 보고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부엌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처음 마주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표정이 굳어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처음으로 거부된 순간. 그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이미 식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구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준우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침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집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선영 씨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하나면 충분한 도시락이 이 집에서는 3개였습니다. 밥 도시락 하나, 반찬 도시락 하나, 그리고 간식 도시락 하나. 뚜껑을 열면 마치 작은 뷔페처럼 꽉 채워진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밥, 과일, 계란말이, 불고기, 거기에 직접 만든 전까지. 선영 씨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을 쓰지. 애는 잘 먹어야 돼.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는 아이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야, 너 또 3개야?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야, 너네 집 식당이냐? 그거 다 먹어? 처음에는 준우도 웃었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웃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우는 일부러 도시락을 늦게 꺼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미 먹고 있을 때 시선이 분산된 틈을 노려 조용히 꺼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3개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우는 도시락을 다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남겼습니다. 다 먹으면 다음 날은 더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선영 씨는 남은 도시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거 왜 남겼어?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배불러서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 다음 순간 선영 씨의 말이 떨어집니다. 남기면 안 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인 시간, 정성, 그리고 마음까지 전부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그날 이후로 준우는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엄마를 거부하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다 먹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버리거나 친구에게 주거나 가방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거짓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풍경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어느 순간부터 그 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6대가 놓이게 됐습니다. 김치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묵은지, 백김치. 계절마다, 재료마다, 상태마다 다르게 보관된 김치들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돼. 그건 불안과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는 곧 사랑이 없는 상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자라는 준우에게 그건 점점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먹어야 하는 것들, 비워야 하는 것들, 남기면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압박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힘들어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선영 씨가 화를 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먹고 묵묵히 일어나고 묵묵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게 과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처음부터 말이 적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도현. 그는 평생 말을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예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신혼이 시작되던 날 보통의 부부라면 서로를 알아가고 말을 나누고 작은 감정을 주고받을 시기였지만 이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영 씨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많고 표현도 많고 감정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도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선영 씨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밥을 차리면 그는 말없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먹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먹을만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탄이라는 게 없다는 걸.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이번엔 다르겠지.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점점 더 애쓰게 됩니다. 그 애씀은 노력이 되고
노력은 집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선영 씨에게 음식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말해주길 바랐고 아들이 반응이 없으면 더 크게,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점점 더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싸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해줄까? 그 질문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억울함이었고, 마지막에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화를 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따져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고, 더 완벽하게 해주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그게 바로 선영 씨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집의 균형은 누군가 한 명이 더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민설인, 준우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영 씨는 어딘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이는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는 웃었지만 맞출 때만 맞췄고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같이 했던 날 선영 씨는 늘 하던 대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건 환영의 의미였고 나름의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와, 맞네요.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몇 가지 반찬만 골라 조금씩 먹었습니다. 남기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먹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선영 씨에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영 씨의 방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김치 하나, 국 하나, 반찬 두세 가지. 하지만 그 양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둘이 먹는데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은 누구에게도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은 받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반찬을 처음 받았을 때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미
집 안에는 자기들이 사온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것들, 계획해서 먹을 것들, 그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았습니다. 준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건데. 그 말은 항상 대화를 멈추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다 못 먹어요.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설인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 몇 개를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건 분노도 아니었고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버렸다고? 그 한마디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설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게요. 그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계를 분명히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누군가에게는 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에는 두 개의 방식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방식과 거절하는 방식, 그리고 그 충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돌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ARTO 택배 상자 17개 선영 한 번에 반찬 박스 17개 보냄 설인 일부러 전부 냉장고 밖에 방치 준우 폭발 핵심 사건 엄마 제발 그만해. 좋습니다. 이번 파트는 갈등이 행동으로 폭발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첫 문장은 강하게 상황의 비정상성을 단번에 던지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PARTO 택배 상자 17개 내레이션 대본 그날 집 앞에는 상자 17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도 잠시 멈춰서서 주소를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집, 틀림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자는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강선영.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소분하고 포장하고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이어서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듯이 쏟아낸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 번에 보내야 편하지. 하지만 그 말은 보내는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날 설이는 문 앞에 쌓인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열어봅니다. 김치. 또 하나를 엽니다. 국. 또 하나를 엽니다. 반찬. 그렇게 몇 개를 더 열어보다가 손을 멈춥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들어있는 음식들, 유통기한이 정해진 것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17개의 상자.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설이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상자들은 그대로 거실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국에서 미묘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상자 몇 개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는 방식이다. 그 사이에서 준우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 부담, 그리고 분노. 회사에서 돌아온 어느 날 준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실 한쪽에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조금씩 벌어지고 냄새가 섞여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속 밀려오는 무언가였고 멈추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거 왜 그대로야? 서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못 먹으니까. 그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준우야.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엄마. 짧게 부르고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거절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이 집에서 너무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처음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선을 그었고 이미 한 번 말이 나갔고 이제는 마주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택배도 전화도 아니라 직접 가서 차려주는 방식.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평소보다 더 다양하게, 마치 어떤 것을 증명하듯이 음식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분명 누군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와 설인의 집 식탁 위에는 다시 한번 많은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설인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만이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수저를 놓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자, 먹어. 그 말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많은 음식이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안 먹어?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또 그러냐는 의미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정적은 누군가가 깨야만 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깨는 건 항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맛이 없어?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준우의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이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짧게 부르고 숨을 한 번 고릅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음식 부담스러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냥 싫어.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떤 큰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선영 씨의 손이 멈춥니다.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거절. 그것도 아주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게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인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식탁은 더 이상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였고 서로의 마음이 처음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드러난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딪히고 상처를 남기고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의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의 갈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멈춰야 할 순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멈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선영 씨에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싫다고, 그만해달라고. 그 말은 분명한 선이었지만 선영 씨에게는 끝이 아니라 더 해야 하는 이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해줘야지. 그건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 씨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음식은 더 많아졌고 종류는 더 다양해졌고 포장은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찬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먹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생각은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가면 되지. 그 선택은 단순했지만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건물, 외부인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 하지만 선영 씨는 그걸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방문이세요? 선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들 좀 보러 왔어요. 이름을 말했고 회사 이름을 말했고 잠시 후 준우에게 연락이 전달됩니다. 그때 준우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울립니다. 결국 회의실 밖으로 나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왜요?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밖에야. 내려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준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말합니다. 지금 회사예요. 하지만 그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준우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주합니다.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서 있었고 손에는 여러 개의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 출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먹어야지. 그 말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장소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의 얼굴이 확연히 변합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작게 말했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또.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준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습니다. 그때 경비가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런 행위는 곤란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밖으로 내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조금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사람이 멈춥니다.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멈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다음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선택으로. 그날 이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말로 풀 수 있는 단계도 참고 넘길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준우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선영 씨의 전화였습니다. 준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준우야, 엄마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 하지만 준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엄마. 짧게 부르고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시고 오지도 마세요. 그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이미 끊긴 통화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현실이 밀려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걸어봅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차단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은 설명보다 먼저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단, 그 한 단어가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다른 번호로도 걸어보고 메시지도 남겨보고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직접 찾아가 봅니다. 익숙한 주소, 익숙한 건물. 하지만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갔을 때 문 앞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주소도 바뀌었다는 것. 이제는 정말로 연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 그 자리에 서서 선영 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기대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붙잡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선영 씨의 시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 대답이 없는 시간, 그리고 혼자 남겨진 시간으로. 다음 이야기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남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ART 9. 1년 아무도 찾지 않았다. 시간 경과. 선영 혼자 음식 만들다 폐기. 냉장고 안 썩어가는 음식들. 상징 사랑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장면. 도현의 한마디 이제 좀 그만해. 좋습니다. 이번 파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 소멸이 아니라 썩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첫 문장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았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PART 9. 1년 아무도 찾지 않았다. 내레이션 대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조금씩 변해갈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같은 계절이 돌아올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하루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부엌 불을 켰고, 여전히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렸고, 여전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였던 습관은 이제 누구도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놓지 못하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음식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데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그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두고 또 하루를 더 두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버리는 순간이 오면 그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옮깁니다. 한 번에 말없이 그 행동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루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늘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득함은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어보면 색이 변한 반찬들, 표면이 굳어버린 국, 냄새가 섞여버린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든 변한다는 것, 심지어 사랑도. 그날 선영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버립니다. 그 순간 그건 음식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버려지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만들고, 기다리고, 남기고, 버리고. 그 반복은 이유를 잃은 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선영 씨가 또다시 음식을 만들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냄비가 끓고 있고 칼소리가 나고 있고 익숙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부엌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잠시 지켜보다가 입을 엽니다. 이제 좀 그만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에는 설명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고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 안에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마지막 선택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시간은 한 장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수많은 말과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풍경 하나입니다. 그날도 선영 씨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몸은 여전히 그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올리고 도마 위에 재료를 올리고 칼을 들어 천천히 썰어 내려갑니다. 탁, 탁, 탁. 예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느렸고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반찬이 놓이고 국이 놓이고 밥이 담기고 그렇게 식탁이 채워집니다.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선영 씨는 식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의자 하나, 그리고 마주보는 또 하나의 빈자리. 그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선영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든 채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식탁은 더 이상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선영 씨가 수저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툭. 아주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그 앞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아주 단순한 상자였습니다. 선영 씨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상자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간단한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짧았고 내용도 간단했습니다.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저 이거 괜찮아서. 그 말은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고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나였습니다. 그날 선영 씨의 식탁에는 처음으로 비어있는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음은 처음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여백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